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라고 아기아기 하세요.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다시 할까? 다시 할게요. 떨지 마. 나도 긴장돼. 여기 있으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되게 당황스럽다. 그런데? 나 어떻게 이거. 나 다시 찍을까? 어떻게 다시 치고, 야, 나 힘들어, 안 돼.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뭘 또 찍고, 그만 찍고, 다 찍었다, 야. 안녕하세요. 여러 간들에 대해 간드러지게 알려드리는 간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아마취통증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지연 교수님을 모시고 소아마취통증의학과, 소아마취, 과연 어떤 건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마취통증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부교수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저번에 한번 마취통증의학과 양성미 교수님도 한번 출연해 주셨는데요. 좀 다른 건가요? 마취통증의학과 안에 소아마취통증의학과 분과가 따로 나뉘어져 있고요. 어린이를 전담하기 위한 마취팀으로 구성이 돼서 연간 9,000에서 10,000건 정도의 수술이나 시술을 담당을 하고 있고, 제가 담당하는 환자는 1kg 정도 되는 미숙아에서부터 80kg 정도 되는 청소년까지 매우 다양하고요. 소아만 마취를 하는 건 아니고 어린이 병원에서 이제 소아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외래를 오셨다든지 현재까지 받고 있는 성인 환자분들도 소아병원에서 소아수술실에서 수술을 받게 되고, 그런 경우 저희가 마취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어떤 질환이 있어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잘 호전이 되고 완쾌가 되고 해서 지내다가 또 다른 질환이 생기거나 했을 때 수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도 그쪽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건물 자체가 다른 건가요, 선생님? 지금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병원 안에 소아수술실. 또 다른 병원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간이식을 받는 소아 환자들이 있어야 안타깝게도 소아마취. 이 마취라는 건 성인과는 좀 다른 건가요?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어른의 아니다. 아이들이 이제 작고 체내 혈량도 다르고, 그래서 그 약을 대사할 수 있는 어떤 장기의 기능들도 좀 다르고, 따라서 약제의 용량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특히 간이식을 받는 소아 환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마취를 위해서 사용하는 약제들, 여러 마취제들이 있는데 우리 몸 안에서 대사나 배설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간이라는 기관은 약물의 대사나 배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는 기관이죠. 간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간독성도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고려해서 마취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간이식 수술이 워낙에 수술 중에 또 큰 수술이다 보니까 수술 시간도 길거니와 오랫동안 마취를 하다 보면 간혹 보호자분들께서는 마취에 따른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들 쓰세요. 머리가 나빠지진 않나요? 성장 지연은 없나요? 뭐 이런 질문도 또 종종 하시는데 어떤가요? 저희 소아마취를 시행을 하는 여러 의료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임상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 어릴 때 전신마취 몇 번 받아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가? 외국에서 여러 임상 연구들이 진행이 많이 됐고, 마취의 노출 자체와 지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은 사실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중에 뇌 손상이라는 게 생기면 이제 지능의 어떤 저하라든지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수술 중에 뇌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수술 중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요인이라든지 출혈로 인한 어떤 혈압의 급격한 변화라든지 허혈이 발생을 했다든지 이런 여러 상황 때문에 이제 뇌 손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취제 자체의 어떤 독성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뇌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마취제 그것 자체만으로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겠네요. 네네네. 전신마취까지는 필요 없는데 조금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좀 재워서 해야 된다든지 좀 진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수면마취나 진정이란 단어를 아마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CT나 MRI 같은 검사나 간단한 시술을 받을 때도 그 불안이라든지 통증 정도가 크게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불안을 좀 줄이고 통증 조절을 해주는 최소 진정에서부터 깊은 수면 상태에서 아픈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깊은 진정까지 단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정 중에 호흡 저하나 무호흡이 조금 더 잘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깊은 진정 같은 경우는 잠을 자면서도 숨을 잘 쉬어야 되는데 이런 자발 호흡이 유지가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 확보 테크닉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의료진에 의해서 진정이 수행이 돼야 됩니다. 소아들 마취할 때 전 그리고 마취 후에 보호자분들이 신경 써야 될 일 혹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수술 전에 금식 지침을 잘 지켜주셔야 그렇죠. 되고요. 금식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흡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취 유도 과정 중에. 폐렴도 생길 수 있고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술 전에 어떤 감기 증상이 있는 아이들,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끝나고 나서 기관지염이나 폐렴 같은 호흡기계 합병증의 위험도가 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걸렸을 경우에는 만약에 미룰 수 있는 수술이라면 보통 한 2주에서 4주 정도 뒤에 진행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수술 전에 너무 불안해 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너무 이제 불안해하면 그게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수술 후 회복 과정의 어떤 퀄리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같이 보호자가 들어간 다음에 아기가 마취가 된 이후에 보호자가 나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할 수도 있습니다. 감염에 문제되지 않게끔 가운 같은 걸 입고 부득이한 경우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에 같이 들어가게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무섭잖아요, 사실. 수술하고 나서 어른들도 많이 아파하잖아요. 애기들은 또 오죽 아프겠어요. 그런 애기들에 있어서의 그러면 수술 후 마취 후에 통증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아이들은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냥 마냥 울기만 하고 이게 아파서 우는 건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아이가 얼만큼 찌푸리면서 우는지 자세라든지 팔다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통증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걸로 통증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통증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저희가 뭐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비마약성 진통제라든지 다양한 진통제를 정맥으로 투여를 하거나 먹을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경구를 투여를 하게 되고 수술 후에 병동에서 기본적으로 통증을 평가를 하고 있고 자가 통증 조절 장치를 저희가 특별히 만들어 드리는 그런 환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올라가서 약을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추가 약제는 필요하지 않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돼 있군요. 그러면 프로토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나 보네요. 소아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호자분들도 신경 많이 쓰고 사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관리 이런 건 잘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환아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님 보호자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 혹은 당부의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소아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이가 자고 있을 때 뒤에서 묵묵하게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술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커튼 뒤에 숨은 천사라고 표현해 주셨죠? 아 그런가요? 양성민 선생님이 그랬어요. 커튼 뒤에 숨은 천사. 아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